자, 17회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29번 어법 문제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link A with B야. 느낌 딱 오죠? 링크는 연결하는 거니까 A with B면 A와 당연히 B를 연결하다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연결하다. 그 다음 두 번째 보니까 봐봐요 여러분들아. 문장 시작할 때 이런 걸 좀 느끼셔야 돼요. 그러니까 다짜고짜 동사 ed 형태로 시작을 합니다. 아니면 pp 형태로 시작을 해요. 됐습니까? 같은 형태일 수 있겠지만은 동사 ed나 아니면 대놓고 pp 형태로 시작을 합니다. 아니면 전면구야, 부사야, 형용사야. 그러면 주어야 아니야?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다음에 뒤에 동사가 이렇게 존재를 하고 그러면 뒤에 주어가 이렇게 있는 도치 형태가 되겠죠. 우리가 구문인 사이드아웃에서 배우는 걸로 치면 타입2 도치가 되겠습니다. 타입2라서 주어 동사가 완전히 바뀌는 형태가 된다. 그러니 우리가 이렇게 뭐부터 있을 때 pp부터 있을 때 해석하시면 뭐 된 것은 주어이다 라고 해석하시면 되고요. 요때의 동사는 거진 100% 비동사가 온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이렇게 정리하시고 넘어가면 되겠다. 도치는 인식이 중요해. 그러니까 얘를 도치 문장을 우리가 인식하면서 읽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문장을 시작할 때 주어가 나오는 게 정상인데 그렇지 않고 특히나 형용사 ed 형태가 나오면 요거는 주어가 아니라 도치된 형태겠구나. 그럼 아니나 다를까 동사가 존재를 하고서 그 뒤에 주어가 나올 것이다. 아시겠죠? 자, 문장 보겠습니다. Turner라는 사람이 있나봐. 이 사람이 further는 더욱더 연관시켰다. 더 나아가서 연관시켰습니다. 무엇을? rugged 하면 밑에 단어가 달려있죠. 단호한 개인주의. 선구자의 개인주의. 뭔지는 모르겠지만 선구자의 단호한 개인주의를 뭐와 연결시켰냐면 데모크라시는 민주주의니까 민주주의의 이상과 연결시켰습니다. 뭔 말인지 단 하나도 모르겠어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땡땡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해줄게 라는 콜론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보시면 quite as deeply fixed야. In the pioneer's mind as the ideal of individuals. 동사가 여기 있다는 걸 알겠다. 됐습니까? 그러면 앞에 있는 걸 주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주어의 형태로 쓸 수 있는 게 있는지 찾아보세요. quiet 뭐야? 이거 quiet 조용한 아닙니다, 여러분들. 꽤나 이런 말이 부사고요. as 다음에 s가 있으니까 우리가 배웠던 대로 s에서 첫 번째 s는 지우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s는 묶어가지고 뭐 하면 돼요? 뭐뭐만큼이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꽤나 깊숙하게 pp야. 아하. 깊숙하게 고정되어 있는 겁니다. 어디에? Pioneer's mind, 선구자의 마인드에 깊이 뿌리 박혀 있는 거. 이런 느낌이죠. 근데 주어야 아니야? 아니란 말이야. 그러면 얘가 주어구나를 알 수가 있겠지요. 그러면 얘는 일종의 보어 형태에서 CVS의 이 형식 보어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 형태 그대로 해석하시면 되겠죠. 꽤나 깊숙이 고정되어 있는 거, 박혀 있는 것은 어디에? 이 선구자의 마인드에 뭐만큼? 개인들의 이상만큼 선구자의 마인드에 깊이 뿌리 박혀 있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이상이다 라고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문장을 볼 때 항상 이게 주어 동사의 어순을 유지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 의심하면서 도치인지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풀게요. 어법은 항상 뭐 하자? 읽어보자. 어법은 읽어보자. 구조 분석을 좀 해보자. 그리고 해석까지 하면 참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빠르게 푸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푸는 것이 중요하다. 아시겠죠? 자, 가겠습니다. 첫 번째, OH야. 끝났어요. OH라는 것은 뭐랑 비교를 하는 거냐면 그래요. where과 비교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거진 대부분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는 관계사로 나올 텐데요. which는 뒤에 불완전한 문장 형태를 취하는 것이고 얘는 완전한 문장 형태를 취합니다. 그러니까 혹시 which를 썼는데 뒤에 문장이 완전하지는 않은지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장을 좀 보면서 할게요. American emphasis on individualism. 그러니까 미국인들의 강조야. 뭐에 대한 강조냐면 개인주의에 대한 강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컴마로 묶여 있으니까 묶어줘. 그러면 이 문장의 전체 주어는 얘일 것이고 그 다음에 동사가 얘이겠죠. 됐습니까? 그 사이에 관계사가 들어간 것인데 앞에 있는 명사는 수식하는 걸 거 아니야. 그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뒤에 뿌리 박혀 있는 개인주의인가 봐요. Early American Puritanism 뭔지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여기에 뿌리 박혀져 있는 개인주의에 대한 강조 아니겠습니까?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며 뒤에 동사부터 나와 있는 즉 뭐가 빠져있는 주어가 빠져있는 불완전한 문장이니까 이것은 관계대명사 특히나 주격 관계대명사로 쓰는 게 문제가 없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두 번째
지금처럼 비동사 플러스 pp에 밑줄이 걷어 있다. 이게 뭔 동태야? 수동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능동태 동사가 아닌지만 확인해 주시면 돼요. 그런데 혹시 모르니까 요거 플러스 수일치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보통은요, 수동태 동사에 밑줄 걷어 있다. 능수동인지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래도 비동사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수일치를 확인하라는 의미이니까 수일치까지 안전하게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볼게요. 문장을 좀 볼게요. Pioneer spirit, 선구자의 정신인데요. 뭔가 striking out on one's own 하면은 독립하고자 하는, 뭐 몰라도 돼요. 그런 것이고요. staking a claim. 봐봐. 구조 분석할 때 여기서 ing 형태가 보이지? and 다음에 ing 형태가 보이면 이게 자동적으로 얘랑 병렬이어서 결국에 of 플러스 전면구 형태가 여기까지 묶이는구나가 되면 돼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어법이 아니라 그냥 구문적인 실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주어고 of 명사 형태의 전면구가 뒤에 붙어 있는데 여기부터 여기까지를 묶을 수 있는 능력은 어법과는 무관하다고. 그러니까 내가 늘 강조하잖아. 그러니까 어법이라는 게 기본적인 어휘라든지 구문 실력이 기반이 된 상태에서 올라가셔야지 맞출 수 있는 부분이지 문법적인 지식만 쌓는다고 맞추는 건 아니란 말이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staking a claim 밑에 주석이 있는 단어긴 하지만 몰라도 돼요. 근데 형태를 보고서 얘랑 병렬이고 나는 느낄 수가 있어야죠. 됐습니까? 아무튼 근데 요 수동태의 특성이 뭐냐면 뒤에 뭐를 갖지 않는다. 뒤에 목적어를 갖지 않는다는 게 특성이고요. 능동태는 뒤에 목적어를 갖는 게 통상 타동사의 특징 아니겠습니까? 물론 능수동을 구분할 때는 해석으로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형태로 이렇게 보는 것도 괜찮기는 해요. 그러면 요 정신이 수동태 뒤에 목적어 없는데 뒤에 뭐가 있습니까? 전면구가 이렇게 있으니까 나쁘지 않아 보이고요. 마지막으로 뭐까지 해석까지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런 독립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뭔가 주장할 수 있는 파이오니스의 파이오니어의 정신이 이렇게 포착되었습니다. 어디에? 아메리칸 미국 작가 호레이스 이 사람의 호소에서 포착되었습니다. 그 호소가 뭐에 대한 거냐면 Go West young man. 이러한 호소에서 포착되었다. 의미도 괜찮으니까 2번 넘어갈 수가 있겠죠. 3번 가겠습니다. ing의 밑줄이 있다. 라고 하면 조금 복잡해지긴 하는데 일단 이 자리가 동사 자리인지 아닌지로 가시면 돼요. 동사 자리라면 더 이상 볼 게 없지. 동사가 아니니까. 동사가 아니라면 얘가 pp랑 경쟁을 좀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ing인지 pp인지까지 봐주시면 끝입니다. 됐습니까? 가볼게요. 일단 주어는 어디냐면 absence가 되겠네요. 뭐에 대한 부재냐면 공식적인 정보가 없다는 겁니다. 어디에서? 프론티어는 경계 지역 아니겠어요? 경계 지역에 공식적 정보가 부재한다는 거야. 그 다음에 컴마가 있어요. 또 컴마가 있으니까 느낌이 살짝 옵니다. 컴마를 살짝 묶어주시면 뒤에 contribute란 동사가 보이실 거예요. 또한 의심의 여지 없이 기여했습니다. 어떤 느낌의 독립이나 어떤 자기의 의존의 느낌의 기여했다. 동사가 있어요. 그러면 이 자리 동사야 아니야? 동사가 아니란 말이야. 그러면 여기까지는 통과를 한 것이고 그러면 이때부터는 얘랑 비교를 해보시라고. 능동인지 수동인지 요것은 똑같습니다. 능동태의 분사, 현재 분사는 뒤에 목적어를 취할 것이고 수동태의 분사는 목적어가 없을 것이다. 의미까지 확인하시면 좋겠지만 뭐를 포함해서냐면 효율적인 법의 집행을 포함해서 아무튼 이런 공식적인 정보가 없다는 것이 독립의 어떤 감정 같은 것들에 기여했다. 괜찮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적어도 있고 의미상 뭔가를 포함한다는 뜻이니까 ing를 써주는 게 되겠다. 됐습니까? 오호라 좋아요. 그 다음에 4번 가겠습니다. 답은 몇 번이야 그럼 도대체? 4번까지 왔어요. 보니까 argued야. 동사의 ed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얘가 과거 동사인지 아니면 분사인지를 좀 먼저 보시고요. 팁을 드리자면 과거 동사가 맞다라고 하면 이건 거의 정답입니다. 그냥 끝이야. 근데 과거 분사 자리다라고 하면은 얘가 뭐랑 ing인지를 확인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다시 동사의 ed 형태는 과거 동사일 수도 있고 분사일 수도 있지. 근데 자리가 동사 자리야. 그러면 과거 동사면 더 이상 물어보지 않습니다. 수능에서는. 그냥 끝이야. 동사 자리 확인됐으면 끝. 분사 자리야. 동사 자리가 아니야. 그럼 ing인지까지는 보셔야 돼요. 됐습니까? 가볼게.
히스토리안 역사가 프레드리크 제이슨 터너라는 사람이 있나봐요. In his classic book, 그의 고전적인 책, 고전 도서 Frontier in American History에서 아무튼 이 사람이 주장했습니다. 그 다음에 접속사에 있어. 다시 한번 주어 동사야. 그럼 무슨 말이야? 이 자리는 무슨 자리가 맞아요? 동사 자리가 맞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볼 건 없다고 해야 됐습니까? 맞다고 하고 넘어가시면 끝이야. 자, 계속 보겠습니다. 잠깐 카메라가 끊기는 게 있어가지고 다시 이어서 가보도록 할게요. 아무튼 과거 동사가 맞다라고, 그러니까 동사 자리가 맞다라고 하면은 ed가 붙은 과거 동사 형태는 맞는 걸로 간주하는 게 맞다. 알겠습니까?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5번 가겠습니다. 5번은 비동사예요. 그러니까 비동사의 밑줄이 걷어 있으면 하나밖에 안 물어봅니다. 수일치를 물어봐요. 그러면 주어가 어디 있는가를 찾으시면 되겠죠. 근데 공교롭게도 아까 했던 문장이니까 빠르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부터였지? 여기부터였군요. 이 터너 씨가 추가적으로 연관시켰어. 요 개인주의, 파이오니어에 대한 개인주의를 데모크래시, 민주주의의 이상과 연결시켰습니다. 조금 더 깊숙이 말하면 quite는 뭐가 아니야? 주어가 아니에요. 그 다음 SS에서 앞에 있는 부사니까 지워. 그리고 뒤에 있는 형태가 부사이고 ed야. 주어야 아니야?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깊숙이 뿌리 박혀 있는 거. 이 사람 마음속에 뭐만큼? 이 개인들의 이상만큼. 그러니까 요 동사 앞에 복수 명사를 주면서 조금 헷갈리게 만들기는 했으나 전혀 관계가 없고요. 얘는 어차피 그 전면구니까 지워버리시면 주어 어디 있다? 뒤에 있다. 민주주의의 이상이 주어니까 여기서 워가 아니라 was를 쓰는 것이 맞겠다. 이렇게 이해해버리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요것도 뭐라고 할까? 문법이라고 하면 되겠지만 도치니까 사실은 얘가 주어가 아니다를 느끼는 것도 그냥 기본적인 구문 실력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어법을 풀기 위해서 구문이나 어휘를 좀 게을리하지는 말자. 이런 교훈을 드리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4번으로 이동해 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넘어가라. 그래요. 클래시가 처음 나오는 건 충돌이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worse 더 명사예요. 여러분들 worse는 기본적으로 형용사가 되겠습니다. 특이하게 형용사를 쓴 다음에 더를 쓰고 명사를 쓰진 않잖아. 우리가 더 빅보이라고 하지 빅더보이 이렇게 안 하지 않습니까? 근데 worse는 특이하게 뒤에 이렇게 명사 구가 오기도 하는 형용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명사의 가치가 있다. 이 정도로 해석을 좀 해볼게요. 형용사 worse가 기본적으로 가치가 있는 이라는 뜻이고 뒤에 명사를 이렇게 목적어처럼 받으면 명사의 가치가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아시겠죠? 자, 문장 하나 보자. 보니까 instead of 뭐 하는 대신에 feeling bad, 기분 나빠하는 대신에 뭐에 대해서 충돌에 대해서 뭐와 뭐 사이에 between A and B니까 그들의 원래 가지고 있던 원래의 생각과 what they actually did, 그들이 실제로 행하였던 것 사이에 충돌에 대해서 기분 나빠하지 말고 그들은 뭐 합니까? 설득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그들 스스로에게 뭐를 설득하는 것을 선호하냐면 the car, 그 차가 worth the extra money, extra는 추가적이니까 그 추가적인 돈을 지불할 만한 가치가 있다. 이 정도의 느낌이겠죠. 됐습니까? 그 추가적인 돈의 가치가 있다는 거니까 더 비싸게 살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지들 스스로한테 확신시키는 것을 선호한다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기분 나빠하는 대신에 뭐에 대해서 충돌에 대해서 뭐와 사이에 그들의 오리지널 플랜 차 살 때 3천만 원만 써야지 와 실제로 행하였던 것 실제로 지른 것은 5천만 원짜리야. 그러면 그들은 확신시켜요. 저 차는 2천 더 주고 5천 주고 살 가치가 있는 차야. 나의 모습을 보는 것 같기도 하고요. 아무튼 간에 그렇습니다. 자, 가볼게요. 빈칸 문제가 나는 개인적으로 어렵지 않았다고 보고요. 전반적으로 이 모의고사 자체가 좀 쉬운 편에 속하는 시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걸 틀린 친구들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러니까 어차피 정답의 힌트나 흔적이라고 할까요? 흔적은 반복됩니다. 물론 이 글 전체가 어렵지는 않은 글이지만 문장 중간중간을 봤을 때 좀 이해 안 되는 문장들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쓴 표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보면 아시겠지만 연결사가 없단 말이야.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하고자 하는 말은 똑같아.
똑같고 하는 표현도 똑같아요. 하는 말도 똑같아. 단지 거기 쓰여있는 어휘만 조금 다른 것이야. 이해되십니까? 사실 다 같은 말이었다라는 거죠. 이 중에 하나는 잡았어야 되는데 하나도 잡지 못했으면은 틀릴 수밖에 없겠다. 그래가지고 좀 추상적이거나 어려운 말을 보면서 허우적대지 말고 좀 쉬운 표현을 잡아서 넣었으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문제를 좀 풀어보면은 빈칸이 거의 마지막에 있으니까 빈칸 문장 먼저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결사는 없으니까 당황하지 말고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맥락의 흐름이 이어지는구나. 그러면 빈칸 문장에서 타겟팅을 좀 잘 하시고 첫 번째 문장에서 뭐를 잡아가지고 소재를 잡아가지고 그 중심적으로 독해를 해보자고요. 소재 중심적으로. 알겠습니까? 가볼게요. This, 이것은 뭔지 모르겠지만 결과래. 뭐의 결과냐면 우리의 natural 하면 자연적인, 뭐 천부적인, 선천적인 욕구의 결말입니다. 결과입니다. 어떤 욕구야? 빈칸한 욕구야. 그러면 타겟팅을 해볼게요. 뭐 얻을 만한 정보가 거의 없지만 우리 인간이 우리가 어떠한 욕구를 가지고 있는지를 찾으시면 되는 거야. 됐습니까? 자, 가보도록 할게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do 하는데 a kind of 일종의 backward thinking이라는 걸 합니다. 뭐야? 몰라요. backward thinking이라는 걸 한대요. 그런 다음에 실제로 믿어요. 이것을 믿는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글의 소재는 누가 봐도 뭐가 되겠어? backward thinking이 되겠죠. 뭔지는 모릅니다. 가볼게요. 설명해 주겠죠. 이 가장 유명한 예시들 중 한 가지인데요. Psychological Research, 심리학 연구에서 있는 그 유명한 예시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Cognitive, 인지, 부조화라고 합니다. 말이 어때요? 조금 어렵지? 소재가 좀 어렵죠? 문장은 쉬운데 아무튼간 인지 부조화가 예시라고 하고 backward thinking이 요 글의 소재인 것 같고 됐습니까? 이것은 아이디어가 되겠습니다. 잠깐만 이제 설명을 좀 해주나 봐. 그쵸? 사람들이 don't like to hold two inconsistent ideas to be true at the same time. 아이디어인데 사람들이 싫어한다는요. 홀드하는 것을요. 두 개 일치하지 않는 생각인데 여기서 해석이 조금 어그러질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 at the same time, 동시에. 여러분들 하나만 할게요. hold 다음에 명사를 쓰고 to be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형용사가 있으면 요때의 hold는 어떤 느낌이냐면 constant이나 think의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명사가 형용사 하다고 생각하라의 느낌입니다. 알겠죠? 요거 하나만 할게요. 두 개 일치하지 않는 생각이 사실이라고 생각하고 싶지 않다는 거죠. 동시에. 이 말 뭔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들? 이게 인지부조화이자 backward thinking이랑 관련된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 싫어해요. 일치하지 않는 두 가지의 생각이 사실이다 라고 동시에 사실이다 라고 생각하기 싫어합니다. 그렇구나. 연구인데 conducted 잠깐 동사인가요? 아니네요. 여기 동사구나. 그러니까 반세기도 더 전에 이루어진 연구가 보여주는데 발견했는데 사람들이 뭐 할 때 어떤 행동에 유도가 될 때 어떤 행동이냐면 일치하지 않는 거죠. 그들의 믿음과. 됐습니까, 여러분들? 느낌이 좀 와요? 그러니까 연구로 다시 뭐 해주고 있어? 설명을 다시 해주고 있죠. 두 가지에 일치하지 않는 그 생각이 사실이라고 생각하기 싫어하는데 조금 추상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뭐 한다? 설명을 해준다. 보니까 어떤 행동을 하는데 그게 그들의 믿음과 일치하지 않대요. 그러면 그들은 믿음을 변화시킵니다. 뭐 하기 위해서? 일치시키기 위해서. 끝났네요. 어라, 그렇구나. 끝났다. 행동. 요거랑 믿음이랑 일치하지 않아. 그럼 뭐 합니까? 믿음을 바꿔요. change 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에 어떻게 한다? 행동과 믿음을 갖다 이렇게 만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군요. It is like, 이건 마치 뭐와 같냐면 똑같은 설명 또 하죠. When someone ends up spending too much money on a new car. 어떤 사람이 새로운 차에 너무 많은 돈을 결국 쓰게 되는 것과 똑같습니다. 예시를 또 보여주겠다는 거죠. 기분 나빠하는 것 대신에 뭐에 대해서? 충돌에 대해서. 이 충돌이 뭐야? 이거죠. 일치하지 않는 거. 그들의 원래의 계획과 그들이 실제로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는 이제 다 알았으니까 어떤 내용인지 알았으니까 조금만 윈 문장과 붙여보면은 원래 오리지널 플랜은 뭐예요, 여러분들? 오리지널 플랜은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고 보시면 되겠지요. 그 다음에 실제로 했던 건 행동 아니겠습니까? 그쵸? 요것 사이에 충돌에 대해서 기분 나빠하는 것 대신에요. 스스로한테 확신시켜요. 설득시켜요. 차가 엑스트라 머니 할 가치가 있다라고
확신을 시킵니다. 그럼 뭐 하는 겁니까? 나의 믿음을 변화시키는 것이지요. 이게 지금 뭐의 결과냐면요. 자연스러운 욕구의 결과입니다. 뭐 하고자 하는 욕구예요. 지금 나의 믿음을 왜 변화시킵니까? 왜 오리지널 생각을 변화시킵니까? 그렇죠. 행동과 믿음을 일치시키고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올바르기 원하고요. 한 가지인데 우리가 올바를 수 있는 한 가지가 뭐냐면 우리 스스로야. 믿음을 바꾸면 돼요. 됐습니까?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됐어. 오케이. 그러면 요 말을 갖다가 그냥 쓰시면 되겠다. 행동과 믿음을 일치시키고자 하는 욕구가 되겠다. 됐습니까? 볼게요. 1번. 선택이 stupid했다. 아닌 거 아시겠죠? 그 다음에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조직한다. 말도 안 되고요. 여기 있네요. consistency. 일치를 유지하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과 행동. 요게 지금 믿음 아니겠습니까? 믿음과 행동 사이의 일치를 유지하는 것이다. 답은 3번 써주시면 되겠다. 됐습니까? 오케이. 넘어갑시다. 36번 가보도록 할게요. 단어부터 가겠습니다. 보니까 distinguish인데 봐봐. 원래 distinguish는 A from B를 많이 쓰고요. 지금처럼 between A and B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 둘 다 A와 B를 뭐 하다? 기본적인 뜻이 구별하다니까 구별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고 바로미터는 우리가 외래어도 많이 쓰이는 표현인데요. 기본적으로는 기압계라는 뜻입니다. 근데 얘가 어떤 거의 척도나 기준 정도의 뜻도 잘 쓰이는 거니까 잘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게이지 알죠? 분노 게이지 할 때. 그래서 요 게이지가 그 계량기의 뜻이 있지만 요거는 기본적으로 동사일 때 측정하다, 평가하다 정도가 돼요. 나의 분노 수준을 측정하고 평가하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come across는 요거 외우시면 돼요. 그냥 어떤 인상을 주다. 뒤에 보통 as를 많이 쓰는데 어떠한 것으로서의 인상을 주다. 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넘어갈게요. 보자. once 주어 동사는 일단 주어가 동사 하면이니까 일단 당신이 뭐 할 수 있으면 구분할 수 있으면 그래서 뒤에 between A and B가 나왔을 때 당황하지 말고 아 A와 B를 구별하는 거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여기서 나오는 게 false가 A이고 real이 B가 되겠네요. 거짓 미소와 무엇을 진짜 미소를 구분할 수 있으면 당신은 그 능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뭐로써요? 어떤 기준, 척도로써요. 뭐에 대한 척도냐면 어떻게 사람들이 실제로 느끼는지에 대한 척도죠. 뭐에 대해서? 너에 대해서. 됐습니까? 이러한 거에 대한 척도로 사용할 수 있고요. 당신은 뭐 할 수 있습니까? 반응할 수 있습니다. 뭐에 따라서? 그에 따라서 accordingly 그에 따라서. 됐습니까? 사람이 이런 거 거짓 미소인지 실제 진짜 재밌는 건지를 구분할 수 있으면 사람들이 너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는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야. 막 내가 얘기하는데 그냥 입만 움직여. 안 웃어. 입만 움직여. 이렇게 날 어색해하는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겠죠. 이런 것들. 그리고 그에 따라서 반응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신이 또한 뭐 할 수 있냐면 찾을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타입 종류의 스마일, 미소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 측정하기 위해서 어떻게 당신의 생각이나 아니면 suggestions, 제안들이 인상을 주고 있는지 누구한테? 리스너 듣는 사람한테.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웃음을 갖다가 판단해가지고 어떻게 이런 것들이 전달되고 인상을 주는지까지 측정하는데 도움을 줄 수가 있는 거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죠. 여기서 스마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36번을 보시면 이 문제가 쉬웠습니까? 라고 했을 때 풀고 나면은 겁나 쉽게 느껴지지만 시험장에서 처음 풀 때는 그렇게 쉽다라고 느껴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어지는 것을 고르셔야 되는데 아하하 일단은 단서를 좀 이용해가지고 쉬운 방향으로 갈 거고요. 항상 내가 하는 말이지만 그 다음에 소재를 좀 일치시키는 이 연습을 좀 많이 하셔야 돼요. 됐습니까? 같은 말은 붙어있다. 참 골 때린 게 답을 알고 보잖아요. 그러면 이게 붙어있는 게 정말 잘 보입니다. 근데 모를 때는 또 그렇게 안 보일 수가 없어. 그러니까 순서를 단서를 잡아가지고 쉬운 방향으로 일단 이거는 아니고 이거는 맞는 것 같고 이렇게 정해놓으신 상태에서 소재 일치를 최대한 이용해서 문제를 풀자는 겁니다. 아시겠죠? 소재 일치라는 것은 여러분들 말 그대로 같은 소재나 같은 말을 갖다가 붙이는 겁니다. 이어, 잇기. 됐습니까? 요거 하는 거야. 알겠죠? 가보겠습니다.
With practice, 연습을 하면요. It won't take you long to distinguish. 잠깐만요. 그렇게 너가 오래 걸리지 않는데요. 구분하는 것이 fake smile과 real thing, real smile을 구분하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연습을 좀 하면은 이게 가짜 웃음이구나 진짜 웃음이구나를 구분하는 것은 어렵지가 않대요. 요 학습 과정을 스피드 좀 빠르게 하는 한 가지 방식은 연습하는 방식이 되겠죠. 보는 건데 어떻게 사람들이 너가 알고 있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한테 인사하는지를 좀 보는 겁니다. 뭐에 근거해서 어떻게 그들에 대해서 느끼고 있는지의 근거. 뭔 말인지 알겠니 이거 지금? 그러니까 이 가짜 미소와 진짜 미소를 구분할 수 있다는 거 아니야? 이게 이 학습을 하는 한 가지 방식이 뭐냐면 이렇게 보는 건데 어떤 네 친구가 있어. 근데 네 친구가 A는 좋아하고 B는 싫어해. 그러면 너가 알고 있는 어떤 사람들 친구가 다른 사람들 A랑 B한테 어떻게 인사하는지를 보는 거예요. 뭐에 근거해서 네 친구가 그 A나 B에 대해서 느끼는 바에 근거해서 내 친구가 좋아하는 사람한테 인사할 때와 싫어하는 사람한테 인사할 때 그 특징을 보라는 거야. 알겠습니까? 아무튼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요거는 뭐에 대한 글이다? 가짜 미소와 진짜 미소를 구분하는 거에 대한 글이구나 정도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좀 까다로운 게 A번 보세요. Once you distinguish between a false and real smile, 너가 일단 가짜 미소와 진짜 미소를 구분할 수 있으면 너는 그것을 척도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제시문과 이어져요 안 이어져요를 봤을 때 X야 세모야? 동그라미 좀 아직 어려우니까 X야 세모야? 이게 X라고 지우기가 애매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세모를 칠 수밖에 없어요. 됐습니까? 물론 저는 X인데 곧 죽어도 X라고 치겠으면 뭐 내가 말리지 않겠습니다만 X라고 치기가 쉽진 않았을 거란 말이죠. B번 아이디어인데요. 진정한 미소로 이렇게 greet 인사받는 생각이 explore further 더욱더 뭐 깊숙하게 탐구될 수가 있고요. fast track to the list에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합니다. 어때? 이건 좀 뭐야? 갑자기 왜 아이디어가 나오지? 띠용. 그러니까 세모보다는 약간 X에 가까운 느낌으로 보인단 말이죠. C번 가겠습니다.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만약에 너가 알고 있으면요. 당신의 비즈니스 파트너가 feels good about individual A. A는 좋아하고요. dislike 싫어요. individual B는 싫어합니다. 그런데 둘 다 초대받았어요. 어디에? 오피스 파티에. 그가 호스팅하는. 그럼 보세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세모로 가면 이 문제가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A와 C를 고민하게 되거든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가정에서 한번 풀어보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쉽게 풀어보는 방식까지 좀 보여드릴게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그러니까 A라고 무시하지 말고 A가 지금 B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보세요. 알겠습니까? 너무 편견 쓰지 말고. 그러면 우리가 이 두 개가 헷갈린다라고 했을 때 이런 상황 아니야? 제시문이 있고요. 그러니까 A랑 C랑 걸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어렵고 이것도 지금 어려운 상황 아니야. 그러면 가장 먼저 지워진 게 B 아니겠습니까? B를 지운 이유는 간단해요. 이 아이디어가 좀 뜬금없었기 때문입니다. 맞아 아니야? 그죠? 그러면 이 아이디어랑 비슷한 얘기가 어딘가에 나올 거 아니야. 왜요? 제시문에서는 안 나오니까 A나 C 뒤에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찾으시면 끝이야. 됐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아 이거 진짜 안 볼라 했는데 보여요. 또 보여요. 어디 있습니까? 아 보여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A랑 B랑 붙어있구나. 근데 신기한 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A랑 B가 붙어있으면 무조건 답은 4번일 수밖에 없거든요. 아 그러면 C, A, B로 가는 것이구나 라고 푸셨으면 됩니다. 이건 선생이니까 할 수 있는 풀이법 아닙니까? 아니요. 조금 얻어걸린 측면이 없지 않아 보이긴 하겠지만 어쨌든간 이게 지워진 단락은 내가 뭐라 했어 항상? 다른 단락과의 연결 단서라고 하죠. 그러니까 요 소재, 제시문과는 붙지 않지만 요 소재가 다른 단락과는 붙을 것이니까 그 뒤를 잘 보시면 얘랑 붙는 말들이 있을 거라고 됐습니까? 그래서 지금 요렇게 보이실 거고 근데 이런 친구들이 있을 거란 말이야? 쌤 저는 A가 지워지고요. C가 바로 보이던데 요 라고 하는 친구가 있어요. 이 답을 알기 때문에 잘 보일 거라고요. A가 스마일 얘기를 하기 때문에 조금 헷갈린 것은 있었지만 잘 보시면 위에서 뭐라고 합니까? 한 가지 방식이 뭐냐면 너가 알고 있는 어떤 사람이 그들에 대한 다른 사람들에 대한 감정을 기반으로 해서 어떻게 인사하는지를 보라는 거 아니야. 그쵸? 예를 들자면 너의 비즈니스 파트너가 누구야? 네가 알고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 파트너가
A는 좋아하고 B는 싫어해요. 지금 이거에 대한 바로 그 예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초대받아가지고 인사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보라는 거 아니에요. 됐습니까? 그러면 C가 정확한 예시가 맞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는 여기서는 아이디어가 안 나오니까 이렇게 올라가는 게 좀 이상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상한 게 올라가니까 이렇게 갈 수밖에 없구나. 그 다음에 여기 나온 소재가 그대로 이어지니까 CAB로 갈 수밖에 없는 거구나. 이렇게 느낄 수가 있겠죠. 되십니까? 최대한 해석을 좀 배제하려고 하지만 해석도 물론 하셔야겠죠. 그런데 항상 단서를 잡아가지고 쉬운 방향으로 간다. 단서라는 것은 연결사도 있고 지시어도 있고 대명사도 있겠지만 이렇게 소재가 이탈했을 때 다른 부분에서 또 이어지는 소재가 있을 거니까 잘 잡아서 보여주시고요. 그러면 이 붙는 순간 이게 답이다 혹은 오답이다 라고 하는 순간 연결성이나 단절성이 확실하게 보일 거니까 다시 한번 눌러가지고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죠? 자, 마지막 문제 갈 거예요. curve. 첫 번째는 curve가 되겠습니다. 요거는 동사의 뜻이 더 중요하긴 합니다. 동사일 때는 억제하다의 뜻이고요. 그 곡선의 커브는 이 뜻 아닙니다, 여러분들. 요 스펠링이 아니야. 그 다음에 요거 우리 명사일 때는 연석이라 해서요. 찻길이랑 그 보도를 갖다가 분리시키는 그 좀 이렇게 한 15cm 높이의 그 돌 있지 않습니까? 그거 연석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시그널은 기본적으로 신호란 뜻이자 신호를 보내다의 동사이기도 하다는 거를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요거 두 개 가지고 문장 하나 보면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When the team, 그 팀이 reaches, 도달했을 때요. 어디에다가 연석에 도착했을 때가 되겠죠. 됐습니까? Dog stop, 걔는 멈춰요. 그 다음 컴마의 인진이가 뭐뭐 하면서가 되겠죠. 신호를 보내면서가 되겠다. 누구한테? 핸들러는 주인 정도가 되겠네요. 뭐라고 신호를 보내냐면 이렇게 가야겠죠. 어라. 그들이 뭐 했다고요? 도착했다고요? 어디에? 크로서 그 횡단보도에 도착했다라는 신호를 보내주면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걔들은요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뭐를 구분할 수 없냐면 색깔을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트래픽 라이트 신호등 정도가 되겠네요. 됐습니까? 그래서 핸들러 주인이 반드시 만들어야 돼요. 무엇을? 결정을. 즉 결정해야 됩니다. 뭐에 대한 결정이야? 언제가 안전한지. 잠깐만요. 가져오구나. 언제가 안전한지요. 뭐 하는 것이 to proceed across는 지나가는 거 아닙니까? 길을 건너는 것이 언제가 안전할 건지를 결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어려운 문장 아니었고요. 간단하게 하나 보고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39번인가? 39번 문제가 답을 알고요. 해설을 들으면 그렇게 허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시험장에서는 이렇게 들었을 때 별거 아니구나, 쉬운 문제였구나 라는 문제를 맞추셔야 실력입니다. 요거를 틀리신 분들은 내용을 그러니까 내가 해설을 해드리면 100% 이해는 가능하세요. 그 들었을 때 이해가 가능한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풀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들어도 뭔 말인지 모르겠고 어렵다 하는 것은요 실전에서 풀기가 어렵겠죠. 근데 이런 것들은 들으면 안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부터 내가 이거 틀렸으면은 어디에서 무슨 오류가 있는지를 좀 밝혀가지고 다음에 안 그러시면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가볼게요. 일단 늘 강조드리는 것은 뭐냐면 지문 내의 단전을 좀 느끼자 라는 것을 강조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제시문과 지문의 소재를 일치시키고요. 그 다음에 단서가 있으면 단서와 내용까지를 같이 이용해주면 좋다. 이런 겁니다. 이건 다 강의에 있는 내용이고요. 잠깐만 보니까 이 능력은요, this capacity.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체크하는 건 좋아요. 근데 처음부터 이 능력이라고 하니까 능력을 찾아가지고 지문에서 내가 능력을 보겠다라고 하는 것은 좋은 풀이법은 아니라고 됐습니까? 이 능력은 극도로 중요합니다. 어디에서? 횡단보도에서. 근데 그 횡단보도에서 핸들러, 주인과 걔가 밀접하게 같이 워크를 해야 된대요. 뭐 하기 위해서? 그 상황을 안전하게 나아가기 위해서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횡단보도에서 어떤 능력이 중요한데 거기서 위험한 차가 있으니까 같이 뭐 잘 해야 된다. 이런 내용 정도가 되겠습니다. 되십니까? 자, 그러면 가보자고요. 가이드업, 안내견이죠. 알아야 한대요. 어떻게 obey가 복종하는 건데 disobey니까 불복종하는 거죠. 모든 명령이에요. 모든 명령에 어떻게 불복종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근데 어떤 명령이냐면 핸들러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그러한 명령을
불복종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 팀이라고 하면은 이 뭐 가이드 더그랑 주인 정도가 되겠죠. 핸들러 정도가 되겠죠. 팀이 연석에 도착했을 때 걔는 멈추고요. 신호를 줍니다. 우리가 크로스워크에 왔다는 것을요. 어떻습니까, 여기까지? 그렇구나. 상황이구나. 걔들은 구분할 수가 없어요. 무엇을? 트래픽 라이트의 색깔을 구분할 수가 없으니까 핸들러가 결정을 해야 됩니다. 이제 언제 이렇게 길을 건너가는 것이 안전할지에 대해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핸들러가 트래픽의 플로우, 흐름을 듣고요. 뭐 하기 위해서? 알아내기 위해서요. 언제 불이 바뀌고 그 다음에 가자, forward 하자라는 명령을 줄지를 알아내기 위해서 교통의 흐름을 들어야겠죠. 이게 안 보이더라도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어때요? 그냥 그 상황이야. 그죠? 만약에 위험이 없으면 걔는 길 건너갑니다. 만약에 차가 오고 있으면 걔는 기다려요. 뭐 할 때까지? 위험이 갈 때까지요. 그리고요, 커맨드 명령을 따를 때까지 기다립니다. 어때요? 그냥 쭉 읽혀요. 그러니까 어렵지가 않으니까 더 짜증나. 단절이 느껴집니까? 안 느껴집니까? 느껴졌으면 좋고요. 안 느껴질 수도 있겠다. 그러면 제시문을 보시라고요. 다시 한번 이 캐파시티라는 게 눈에 들어오죠. 이 능력은 중요합니다. 횡단보도에서 거기서 주인과 개가 밀접하게 같이 워크해가지고 안전하게 그 상황을 나아가야 돼요. 되십니까? 그러면 잠깐만요. 우리가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1번부터 끝까지가 요 상황 아닙니까? 무슨 상황이에요? 길을 건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쵸? 그럼 선생님이 그러잖아요. 사실 처음부터 끝까지는 안내견과 주인이 합을 맞춰가지고 길을 건너는 그 상황을 묘사한 글입니다. 소재는 하나로 똑같아요. 그러면 이 소재 내에서 글을 쓸 때 뭐를 하자? 큰 것이 먼저 오고 일반적인 상황이 먼저 오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상황이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얘는 뭐야? 길을 건너는 상황이 아니라 어떤 능력이 길 건널 때 중요하다고 하고요. 그래서 그 상황 속에서 핸들러와 개가 밀접하게 잘 워크해가지고 길을 건너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실질적으로 건너는 건 1번부터 건너는 거죠. 연석에 도착하고요. 신호를 보내고요. 됐습니까? 여러 가지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럼 어디 가야 돼? 1번으로 들어가야죠. 쌤, 그러면 능력은 뭡니까? 라고 하시면 명령에 불복종하는 요것을 갖다가 말하는 거죠. 됐습니까? 왜 이 문제를 틀렸을까요,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의 바이애스, 프레저디스가 한몫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1번에 갈 때 뭔가 답이 아닐 것이라는 확신을 보통 가지고 간다는 거죠. 그거 되게 위험한 겁니다. 모르는 거죠. 요즘에는 2번도요 많이 나오고요. 1번도 나올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우리가 배웠던 메커니즘을 먼저 쓰려고 해야지 뭔가 나의 편견이 지배하는 순간 답을 고를 수가 없다는 그런 교훈을 주는 질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되십니까, 여러분들? 여기부터 1번 뒤부터 끝까지는 길을 건너는 상황을 묘사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말은 그러기 위해서 안전하게 그 상황을 탈출하기 위해서 둘이 합작해야 된다. 그 합작하는 내용이 뒤에부터 나오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내용이 먼저 앞에 나와야지 이어질 수 있는 것이고 this capacity도 위에 있는 명령에 불복종하는 것 여기까지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마무리 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 회차 한 회차 고생하고 계신다는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고생이 헛되지 않고 우리가 지금 이 강의를 보는 이 시간도 하나의 의미가 생기기 위해서 끝까지 정말 최선을 다해가지고 열심히 밀어붙이시고요. 힘든 시기, 하고 싶지 않은 시기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남들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감정이 드는 거에 대해서 너무 불편하게 생각하지 말고요. 당연한 감정일 수 있다. 하지만 나는 이 감정에 굴복하지 않고 내가 정복해버리겠다. 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우리 올해 멋지게 잘 마무리해봅시다. 알겠죠? 고생하셨고요. 다음 강의에서도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